뭐 미국 정부의 빚잔치로 인한 미국 부채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거에 대한 그런 미국 부채 문제가 점점 이렇게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이 향후 이제 10년 안에 첨단 기술과 군사 제조 분야에서 미국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저명한 전략가인 루용산 전 전위대 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런 제조업의 전반적인 쇠퇴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됐다, 뭐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미국은 노동 집약적이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을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옮기고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유지와 그리고 증권, 금융 발전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결과 과도한 금융 거품과 미국 내에서의 극심한 이런 당파 갈등으로 미국 제조업은 실물 경제에서 이런 금융 경제로의 전환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뒷배경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기본적으로 강세,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강세라는 이런 어떤 화폐 가치가 영향을 좀 많이 미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도용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 환율이, 자기 나라 국가의 환율이 낮아야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환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좀 사실이에요. 정말로 개발도상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싸게 물건들을 제조할 수 있고 값싼 노동력이며 값싸게 이렇게 재료들을 구입해서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중국이 뭐 지금도 지금은 좀 많이 올랐긴 했지만 어쨌든 테무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미국에서 정말 테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존도 막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로컬에서 이렇게 그 인벤토리 허브 같은 거를, 이렇게 물류 창고 같은 거를 막 쌓아놓고 이렇게 막 미국 내에서도 로컬 안에서도 이제 물류 창고를 막 진짜 확대하려고 하죠. 지금 유통망을. 테무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 왜냐면 너무 싸니까. 왜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 소비자들이 긴축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자산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불어난 사람들은 뭐 엄청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래서 막 지금 뭐 이렇게 기사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또 일부 기사에서는 막 올해 2024년도 때,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살고 있는데 달라스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저희 집이. 근데 이 공항에만 해도 이 공항이 지금 올해 최대 트래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테무 같은 저가 상품들이 굉장히 지금 뭐 미국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거의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런 노후화와 젊은 층의 이런 제조업 기피 현상도 미국 제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가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추세로 가면 2035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며,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 제일 1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거긴 한데, 뭐 아주 신빙성이 없지 않은 말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바로 옆에 이제 중국의 최대의 경쟁국인 인도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 사실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제 그동안 달러 가치가 높게 유지됨으로써 전통적인 수입 국가로서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제조하는 국가가 아니라 소비하는 국가로 전체 미국 GDP의 거의 75%가 소비에서 나오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죠. 결국 이 중국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것 같이 이제 제조업이 아닌 금융 및 첨단 기술 산업으로,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앞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비쌌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은 물론 달러 가치만이 온전한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이제 달러 가치가 비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막 유학 가서 다 남으려고 하죠. 결국에는 그런 이민을 오고자 하는 자기 나라들의 돈의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높고 또 여기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면 모든 것들이 자기 나라보다 낫기 때문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 똑똑한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당근을 줘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돈을 더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국의 조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돈을 줘야 이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겠죠. 즉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영재들을 유치하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에 남아서 미국 경제 활동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했던 거잖아요. 솔직히 실리콘밸리 가보면 솔직히 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엄청나게 키우고 결국은 그 기업이 미국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가치들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저렴한 나라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선 자국 환율이 좀 낮아야지 그거를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야지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발생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의 가치가 높아야지 그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굉장한 많은 상품들을.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수출국보다는 수입국가로서 달러 가치를 활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08년 이후 거의 한 15년 이상 주구장창 이렇게 지속된 미국 정부의 돈풀기로 인해서 일단 확실한 것은 미국의 막대한 돈풀기로 인한 달러 가치 평가 절하의 장기화는 이제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과 가치는 이제는 절대로 지금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만은 이제 기정사실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큰 투자가들이나 이제 투자회사들은 이미 그렇게 이제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렇게 돈풀기와 빚을 통한 이렇게 방만한 이런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198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만 해도 세계의 채권 국가였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빚으로 인한 이제 거의 손꼽히는 채무 국가의 위치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리세션이 온다 아니면 뭐 하드 랜딩이 온다 이런 말이 계속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아직은 터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뭔가가 트리거가 돼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올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갑작한 하드 랜딩이 올지 그거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맞게 이렇게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러한 하드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리세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디프레션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언제 터지느냐 얼마만한 큰 여파로 터지느냐는 이제 그 정확한 시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 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 자산을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이렇게 특별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